국강입니다. 자, 오늘은 그 국강 독해 연습 응용 심화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번에 했던 기초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글을 업그레이드해서 분석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요. 자, 첫 번째 문단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자, 만물 모두의 신적인 존재가 들어있다는 사고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제사 양식을 성립시켰다. 신적인 존재가 만물에 들어있고 제사 양식을 다양하게 성립했다. 오케이. 자, 동양에서는 천지자연의 정점인 하늘의 제사 지내는 천재뿐 아니라 토지신의 제사 지내는 사직제, 산에 지내는 산제 등 다양한 모습의 제사가 자리 잡았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 싹 봤을 때 다양한 제사 양식에 관련된 설명이 두 번째 문장에 쫙 이어졌단 말이지. 자, 이러한 자연 숭배는 중국과 우리나라 모두에서 아주 보편적인 일이었다. 그렇군요. 그 밖에도 한 해의 농사 시작을 알리는 선농단의 제사, 서울 근교에서 지내는 교제들도 모두 여기에 속하며 자연 숭배입니다. 이러한 제사들은 모두 국가가 행하는 자연 숭배 양식이었다. 이처럼 많은 제사들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신성한 무엇에 대한 숭배였으며 이를 통해 복을 바라는 생각이 그 속에 깔려 있다. 이렇게 끝났어요, 문단이. 자, 봤을 때 그러면은 역시 중심 화제는 어떻게 적을까요? 만물 모두의 신적인 존재가 들어있다는 사고, 뭐 이 정도 적으면 되겠습니까? 또는 다양한 제사 양식, 이 정도가 후보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모두의 신적인 존재가, 이런 거 들으면 되겠는데요. 신적인 존재가 들어있다는 사고, 이렇게 적고요. 자, 이것에 관련돼서 문단에서 내용에서 흐름에서 구분이 있으면은 반드시 나누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초편이 아니라 심화, 응용 심화편이에요. 그거를 어떤 글이 쓸 때 완벽한 분석이 바로 이 숙제의 목표입니다. 자, 다양한 제사 양식 그려놓고 여러 가지 제사 양식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쭉 진행을 되다가 뒷부분에 자연 숭배 양식 이런 식으로 정리되고 그 다음에 이처럼 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 마무리하는 그런 문단 구조죠. 그러면은 자, 첫 번째로 다양한 제사 양식이다. 요 정도 적어 주고요. 출발. 그다음 그것에 관련돼서 어떻게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어떻게 여러 가지 제사 양식을 보여줬어. 뭐 일일이 이걸 다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 놈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불렀어? 자연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문단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처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했죠? 뭐 숭배 내지는 뭐 복을 바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리가 되죠. 문단이. 자,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꾸며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뭐 자유롭습니다. 뭐 그림을 그려도 좋고 뭐 제발 부탁인데 글씨는 써야 돼. 그림을 그려도 좋은데 여기에다가 채워서 써야 돼. 여기다 화살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내리는 거 이거는 바로 그냥 아웃이야. 그런 숙제는 아닙니다. 직접 적고 표현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심화 응용에서는 중심화제 또는 그 핵심 내용, 핵심어죠. 핵심어 적는 것은 사실은 기초편이랑 내용이 별 차이는 없어요. 적긴 적되 제가 보고 싶은 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다양한 제사 양식 해놓고 자세하게 뒷부분에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것을 모을 수 있었던 자연 숭배가 있었고 마지막에 문단의 마무리가 되고 있었다.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다. 이제 이거죠. 이거를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자, 이거는 시험이 아니고 어떤 글이 하나 있을 때 완벽한 분석을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단을 보든 그걸 잘 끊어 나가서 문단 하나의 문단을 갖다가 내용 구조, 내용의 흐름에 맞춰서 분리를 잘 해 나가는 것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했으면은 뭐 이것도 훌륭한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적었던 내용들은 이제 꽤나 자세하게 문단의 내용들을 압축을 했단 말이에요. 자세한 수준에서 압축을 했지. 그렇다면은 여기 옆쪽에 빈칸에다가 말이야 조금 더 요거를 간략하게 문단의 흐름을 정리해 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자주 그리는 바로 그 네모를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이 문단은 지금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한 개 네모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앞부분에서 다양한 제사 양식 뭐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은 뭐 그 자연의 신성성 뭐 이렇게 줄여봐도 될 것 같아. 자연에 속해 있는, 자연에 들어있는 신성성, 다양한 제사 양식 성립 이런 얘기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는 어떻게? 후반부에 가서는 신성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무슨 자연 숭배 양식 정도의 내용 흐름을 보인단 말이지. 이렇게 가겠죠? 이걸 이렇게 적어도 되고 지금 여기 이제 내용을 제가 적었어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타이틀로 적어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요? 그 신적인 존재 사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도 되겠어요. 신적인 존재가 뭐 들어있다는 사고 and 이것이 갖는 의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이틀 스타일로 이렇게 적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요점은 뭐냐면 이건 지금 어찌됐든 간에 제가 즉흥적으로 지금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대로 적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숙제를 하실 때 그 생각이 되는 대로 사고가 되는 대로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꼭 정답이 있는 게 내가 쓴 거 아니잖아 글. 이거 글 내가 쓴 거 아니거든. 이 정답이 어디 있어? 그때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글을 잘 읽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자기 각자 나름대로 사고를 해서 정리를 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은 다 이거 똑같죠. 기초편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이 내용이 있고 이것을 조금 더 간략하게 이렇게 문단 정리, 문단의 흐름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조금 지저분하게 썼는데 이게 이제 수업 때 제가 이렇게 그 문단의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문단의 흐름을 보이는 것을 늘 수업 때 이야기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 자, 두 번째 문단 한번 더 가볼까요? 자, 바로 가요. 목소리. 자, 자연 속에 신성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생각은 뭐 위에서 했던 그 얘기지요. 여기서 했던 얘기. 자, 자연을 인격체처럼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시작된다. 자연을 인격체로 본답니다. 자, 자연을 신성하게 보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연이 자연처럼 좋고 나쁨을 느낄 수 있고 즐거움, 분노를 느끼고 그다음에 아울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어때요? 지금 첫 번째 줄에서 이야기했던 자연을 인격체처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교류한다는 것이다. 서양에도 서양 얘기도 잠깐 하네요. 이거 그렇게 봤을 땐 앞에 이제 동양이었나 우리나라였나 서양에도 대지 여신 가이아를 빌려와 자연 속에 생명이 있으며 이러한 생명력이 인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었고 현대에 들어와 이런 생각을 현대 인류 문명의 위기인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학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돼요. 이 두 번째 문단은 조금 쉽게 해결이 되는데 첫 번째 줄에서 이미 벌써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을 다 던져버렸어. 그죠? 그래서 요 중심 어제는 같네요. 이거 같을 때 그냥 땡땡해. 신적인 존재가 자연 속에 들어있다는 사고 똑같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자연을 인격체처럼 본다. 자연을 일종의 인격체로 본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렇게 딱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는 싹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구체화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감정도 있고 좋고 나쁜 분노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뭐 인간과 교류한다는 거. 이런 거는 좀 챙겨도 괜찮겠네. 그래서 뭐 감정 그 다음에 뭐 그것을 토대로 인간과 교류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또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세 번째로 뒤에 부분 봤을 때 뭐 유기적인 연결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 이런 이야기도 그 후보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아이고 칸이 좁네. 자 이게 이런 얘기들이 이게 어찌됐든 나온 대로 이렇게 다 주저리 써봤죠. 그럼 두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 요 문단 구조는 어떻게 짜는데? 굉장히 간단하겠죠 또? 어떻게? 두 번째 문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으니까 지금 신적인 존재가 아니면 자연이 갖고 있는 어떤 신성성 아니면 신적인 존재가 들어있다는 이 사고 그 사고죠.
그 사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인격체로 본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싹 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구체화했다. 이 정도. 어차피 이곳에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문단의 이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라면은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이란 당연히 글로 찾아가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 이런 모습으로 살짝 그려내면은 괜찮겠죠. 숙제를 할 때는 여기 내용 적고 이거는 구체적인 그 문단에서 나오는 정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한 문단의 어떤 흐름을 이렇게 보여준다면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을 정말 잘 뜯어보고 있구나 생각 드네요. 세 번째 문단 하나 더 보고 마무리하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게 뭐예요? 위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뭐 자연을 인격체처럼 대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바로 자연의 신성한 무엇이 들어있다는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래서 바로 하나는 미신적 관점에서 자연의 신성한 힘을 통해 개인 또는 집단의 복을 바라는 경우. 그다음 다른 하나는 자연의 신성함에 대한 인정이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세계관으로 자리 잡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세계관 정도가 표시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두 가지 화제. 그럼 이건 적기가 좀 수월하겠지. 이것도 문단도 가볍고 중심화지는 뭐라고 적을까요? 자연 신성 무슨 생각? 그러니까 집도 똑같아.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신적인 무엇인가가 들어있다는 사고 해놓고 이 둘로 쪼개야 돼요. 미신적 관점. 그죠? 한 문단의 중심 화제에서 다시 한번 소화제로 분리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거 반드시 구분을 해놓는 게 바람직한 제가 원하는 그런 태도가 되겠죠. 세계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여기 내용 적을 수가 있습니다. 뭐 복을 바란다든가 복바 그 다음에 세계관 또는 뭐라고 적을까요?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 이렇게 정도가 내용이 되겠죠. 됐죠? 문단 그림은 얼마나 쉽겠어? 바로 어떻게 바로 문단 그림은 두 가지 바로 또 사고 똑같이 중심 화제 사고 적고 딱 해서 둘로 나누면 되겠지. 미신적 사고 미신적 관점 미신적 관점과 세계관적 뭐 지향 세계관점 말이 이상하네. 세계관 이렇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살짝 문단의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간략하게 여기에서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간략하게 여기다가 문단의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느낌을 저한테 주면 되겠습니다. 보십니까? 먼저 쭉쭉 볼게요. 됐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글의 내용은 내용, 그 다음에 글의 전개 내지는 글의 흐름까지도 이해를 하는 그런 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고를 해내면요, 여러분들 비문학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